안녕하세요. 잘하는 공부, 잘 나가는 공부방 잘공입니다. 오늘은 상쾌하고 명쾌하게 하루를 시작할 것 같습니다. 오전에 어떻게 하면 1인 학원 공부방 교습소 원장님으로서 어떻게 잘 공부방과 교습소를 이끌어갈 수 있을까? 1인 경영자가 공부방과 교습소를 운영할 때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어떻게 어떤 프로모션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세미나 강의를 듣고 오전을 시작을 했습니다. 참 그 강의를 들으면서 반성하는 부분도 있고 내가 또 새롭게 마음을 다잡는 부분도 있어서 참 시작이 새로웠고 신선했습니다. 유튜브의 강의를 듣고 제가 또 오늘 출석부에 있는 아이들 이름을 하나하나 가만히 들여다보면서 피드백이 좀 필요한 학생들 어머니에게 또 오전에 또 전화를 돌렸거든요. 코로나로 인해서 결석한 학생들은 어떻게 잘 지내고 또 건강은 어떠한지 궁금해서 또 전화를 돌려서 안부를 묻기도 하고, 격리 기간이 다 마무리하고 또 학원에 오는 아이들은 또 잘 적응하고 있으니 걱정하지 마라 라는 문자도 드리기도 하고, 이렇게 학부모님들과 피드백을 위해서 또 전화 유선상 돌리느라고 아침을 또 정신없이 보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학부모님과 통화를 하면서 정말 너무 유쾌하고 빵 터진 오전을 보냈어요. 참 오래되셨죠. 아이가 학원에 다닌 지는 정말 오래된 것 같아요. 그 아이가 저한테 오기를 5세 반부터 왔으니까 벌써 그 아이가 6학년이네요. 그러네. 5세 반에 왔는데 벌써 6학년 되었네. 우리 잘공이가. 우와, 정말 빠르다. 5세 맞지? 5세 6세 5학년 5학년이 되었구나. 맞지? 5학년. 벌써 5세 반에 저한테 오기 시작해서 동화책을 활용한 노부용으로 수업을 하다가 지금 5학년이 됐으니까 거의 몇 년이에요? 7, 8년은 된 것 같죠? 얼핏? 진짜 오래되었다. 우리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공부방에 다니다 보니 당연히 그 학부모님과 저와의 관계가 학부모님과 선생과의 관계가 아니라 서로 가까운 지인이 돼버린 거예요. 서로 서스름 없이 얘기를 하고 서로 서스름 없이 이렇게 또 제안을 하기도 하고 이런 관계가 된 것 같아요. 자, 그러고 보니까 참 오래됐네요. 그 학생도 몰랐네, 이렇게 오래됐는지. 계산을 안 해보고 사니까. 그렇구나. 벌써 이렇게 됐구나. 5세 반에 와가지고 5학년이 됐구나. 와, 세월이 정말 쏜살같이 흘러간다. 어제 그 학생이 결석을 했어요. 그 학생이 학교를 갔다 왔는데 왠지 목도 칼칼한 것 같고 기침도 좀 나오는 것 같고 그래가지고 놀란 거예요. 이제 자라보고 놀란 가슴.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요즘에 확진자가 진짜 급증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놀래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더니 음성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음성 나온 김에 그냥 니네들 여차여차해서 닌겔 맞아와 해가지고 다 그냥 첫째도 둘째도 닌겔을 맞춰가지고 수업 시간에 그걸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셨더라고요. 어제 수업을 하다가 중간에 시간이 짬짬이 나서 문자 확인을 하는데 사진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사진을 클릭해서 보고 정말 빵 터져가지고 갑자기 수업 시간에 엄청 크게 제가 웃었거든요. 그랬더니 애들이 왜 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아유, 두 딸내미를 링겔 맞춘 사진을 찍어가지고 저한테 보내주셨더라고요. 웃으면 안 되는 상황인데 어찌 귀엽고 어찌 상황이 웃기던지 정말 제가 빵 터져서 웃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제 결석을 해서 공부방에 결석을 해서 제가 이제 어머니한테 전화를 한 거죠. 어머니, 잘공이 어제 병원에 가서 링겔도 맞고 결석도 했는데 오늘 시간적인 여유가 되면 아이를 좀 보내주세요 라고 이제 제가 연락을 제가 드렸어요. 그 어머니가 그 아이들한테 그렇게 하는 걸 보고 저도 이번에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저도 이번에 깜짝 놀라서 코로나 검사도 하고 또 여차저차 해서 3회 연장을 링겔을 맞았거든요. 아닌 게 아니라 링겔을 맞으니까 정말 몸이 호전이 되면서 몸에 좀 기운이 좀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어머니가 그 아이들 하는 걸 가만히 지켜보다가 저도 링겔을 3회 연속으로 링겔을 맞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어머니한테 말씀을 드렸죠. 여차저차 해서 저도 어머니 따라서 링겔을 맞았더니 정말 몸이 괜찮더라 라고 이제 이런 얘기를 여차저차 한 거죠. 그때 이제 그 어머니께서 하시는 말씀이 선생님은 피부가 좀 하얀 편이니까 햇빛을 잘 안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도 3개월에 한 번씩 비타민 D 주사를 맞아야 합니다. 뭐 몸이 나긋하고 녹록하고 기운 없는 걸 막아줄 수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란 건 저는 제가 피부가 하얀지를 몰랐거든요. 내가 피부가 하였었나? 라고 이제 순간적으로 생각을 한 거죠. 그 어머니께서 하시는 말씀이, 선생님은 하루 종일 공부방 안에 있기 때문에 햇빛을 보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처럼 햇빛을 보는 일이 별로 없고, 실내에서 활용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석 달에 한 번씩은 비타민 D 주사도 맞아야 되고, 그리고 뜨문뜨문 간간히 3개월에 한 번씩은 링겔도 좀 맞아서 보충을 해야 합니다. 영양제를 먹어서도 호전이 될 수 있지만 영양제를 먹고 좋아지는 경우는 좀 장기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양제도 잘 챙겨 먹을 필요도 있지만 선생님 3개월에 한 번씩 영양제 링겔도 좀 맞으시고 비타민 D 주사도 한번 맞으세요. 그러면 아이들하고 수업을 하면서 몸이 이렇게 축 처지거나 피곤함이 훨씬 사그라진답니다. 선생님 꼭 하세요 라고 이제 저한테 신신당부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어머니께서 하시는 말씀이 선생님, 선생님 갱년기세요? 하고 대뜸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웬 갱년기? 내가 이제 이렇게 여쭤봤더니 선생님이 아마도 요즘에 갱년기인 것 같아 엄마라고 아이가 엄마한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너무 궁금해서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에요 어머니 저 갱년기 아직 안 왔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어머니께서 하시는 말씀이 저한테 생리 안 하시죠? 그래서 아니에요 어머니 저 아직 여자랍니다. 아직은 생리를 드문드문하지만 하고 있답니다. 저 아직 여자예요 어머니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머니께서 막 웃으시면서 아유 올해도 하십니다. 아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이고 그러게요 오래 꾸준히 하고는 있지만 아직까지는 그래도 여자랍니다. 아직 갱년기가 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사실상 제가 학부모님들하고 통화를 할 때는 거의 스피커폰을 사용을 해요. 근데 이제 제가 스피커폰을 사용을 하면서 어머니하고 대화를 하는데 이 대화 내용을 저희 남편이 옆에서 가만히 보고 있는 거예요. 정말 어이없네. 그래서 제가 그 학부모님하고 통화하는 내용을 저희 남편도 옆에서 다 듣고 있는 거죠, 이제 집에 있으니까. 그러더니 우리 신랑 하는 말이 도대체 학부모와 공부반 선생님의 그런 관계의 대화가 아닌걸 무슨 학부모님이야 선생님한테 생리하냐고 하면서 생리하냐고 물어보기도 하고 아니 여자냐고 물어보기도 하고 갱년기냐고 막 물어보고 대화가 범상치가 않다면서 우리 신랑이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막 웃으면서 아유 정말 즐거운 수다 학부모님과의 피드백 상담의 전화가 즐거운 수다 즐거운 해피한 그런 수다가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 왜 여자공은 나한테 왜 갱년기라고 했을까? 내가 좀 신경질적이로 보였나? 갑자기 수업을 막 웃으면서 수업을 하다가 막 갑자기 신경질을 막 내면서 수업을 했나? 내가 그날은 왜 우리 여자공은 엄마한테 가서 선생님이 갱년기라고 했을까? 뭐 이유가 있을 텐데 참 궁금하네요 그 이유가. 아유 참 제가 오늘 참 수다를 엄청 학부모님들하고 떨었어요. 제가 또 그렇게 전화를 끊고 나니까 또 학부모님한테 전화가 오더라고요. 선생님 건강 어떠세요? 라고 또 이제 학부모님한테 오늘 또 전화가 또 왔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 괜찮아요. 어머니 건강도 어떠세요? 라고 하면서 어머니 코로나 확진이 되신 후에 후유증은 없으신가요? 몸은 좀 괜찮으세요? 라고 이제 제가 어머니한테 여쭤봤죠. 그랬더니 어머니가 후유증이 좀 있다 하시더라고요. 목도 계속 간질간질하고 기침도 계속 죽을 듯이 나올 것 같고 그렇게 기침을 세게 하니까 막 폐도 막 아픈 것 같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건강 조심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선생님, 저희 땡땡이가 코로나 확진이 걸려서 열흘 동안 자가격리 하면서 공부방을 못 갔는데, 선생님, 우리 잘공이 잊어버리셨나요? 그렇게 뜬금없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왜요, 어머니? 저 잘공이 잊지 않았는데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사실은 어제 그 아이가 자가격리가 끝나고 어제 첫 등원을 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어머니가 생각이 좀 많으셨나 봐요. 그래서, 아니, 왜 그런 생각을 하셨어요, 어머니? 여쭤보니까 어머니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 다른 친구들은 다 코로나 확진이 됐다고 선생님이 다 전화해가지고 전화하고 카톡으로 숙제도 받기도 하고 카톡으로 숙제도 주기도 하고 전화를 해가지고 아이가 진도를 얼마나 하고 있고 뭘 잘하고 있는지 전화 상담도 하셨다면서요. 그런데 왜 우리 잘공이는 전화를 한 번도 안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서운했어요. 우리 잘공이 잊어버리셨나요?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한 번 빵 터져서 웃었습니다. 아유, 어머니, 자녀분의 남잘공은 유선상으로는 수업을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대면으로 수업할 때도 신경을 곤두세워서 남잘공을 지켜봐야 하고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다 지켜보면서 케어해야 되고 손갈 부분이 너무 많고 이런데 유선상으로 관리가 되겠어요? 그냥 이참에 푹 쉬고 격리가 해제가 되면 그때 잡아야겠다 싶어서 그냥 어머니 제가 휴가를 준 거죠. 제 어머니 유선상으로는 남절공을 관리하고 케어할 수가 없는 부분이어서 어쩔 수 없이 제가 전화 안 드린 거고, 그리고 숙제 안 준 겁니다. 이제 슬슬 잡아갈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코로나 확진이 되어서 공부방을 열흘 이상을 쉰다면 이렇게 유선상으로 아이를 케어하고 아이를 진도를 나가고 꾸준하게 수업을 할 수 있었지만, 공부 습관이 잡혀 있지 않고 집중력이 짧은 아이들은 유선상으로 수업을 하는 것도 효과도 없고 그리고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머니 잘공이는 제가 그거를 하지 않았습니다.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어머니. 제가 대면상으로 지금부터 꾸준히 잘 케어하면서 제가 잘 지켜가겠습니다. 라고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전화를 마무리를 했거든요. 또 어머니들과 이렇게 유쾌하고 명쾌하게 전화 통화를 통해서 서로의 서운한 점, 그리고 선생님에게 또 학부모님에게 하고 싶은 얘기를 선생님과 학부모의 그 격차를 두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살아온 인생의 선배로서, 내가 먼저 아들을 키워본 엄마로서, 또 어머니들과 함께 공감을 하면서 또 이렇게 유선상으로 어머니가 소통을 하니까 너무너무 저는 즐겁더라고요. 이렇게 선생님과 학부모님 사이에 격이 있는 대화가 아니라 정말 옆집 언니, 옆집 엄마, 내가 아는 언니, 이런 식으로 먼저 살아본 선배, 이런 입장에서 부모님과 대화를 하니까 정말 그 전화하는 그 상담 피드백도 너무 즐겁고 유쾌하고 서로의 오해도 서로 풀 수도 있고, 내가 또 전화 유선상 안부 전화를 함으로써 그 앞으로 내가 그 아이에게 나아갈 방향의 비전을 제시해 줄 수도 있어서 참 즐겁고 유쾌하고 명쾌한 오늘 오전을 보냈습니다. 제가 어머니들과 이렇게 통화를 할 때 항상 귀에다 대고 제가 전화를 못하고, 제가 전화를 할 때는 항상 스피커폰으로 어머니들과 통화를 하거든요. 그랬을 때 제가 오늘 너무 오버를 해가지고 스피커폰을 틀어놓고 정말 빵빵 터지게 웃었거든요. 너무 지금 생각해보니까 내가 너무 세게 웃었나? 어머니들이 귀가 아프지 않았을까? 좀 미안한 마음이 좀 들기도 하고, 어쨌든 뭐 내가 유쾌했으니까 그걸로 만족하렵니다. 오늘 정말 날씨가 좋아요. 봄 날씨 같아요. 저도 간만에 진짜 외투도 벗고 그 두꺼운 스카프도 벗는 걸 보니 봄이긴 봄인가 봅니다. 우리 따스한 봄의 기운을 얻으면서 또 아이들과 함께 발전하고 성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하면서 화이팅 해치면서 영상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화이팅!